유튜브 세상입니다. 유튜브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자극적이고 악의적이고 막말하는 거, 이런 유튜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오늘 한 유튜버가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국정농단 판사랑 밥을 먹었다, 이런 내용을 방송했어요.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그 재판에 개입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허위 방송이었어요. 허위였어요. 다 가짜였어요. 가짜 뉴스였어요. 뭐 팩트 체크 그런 거 필요 없고,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짜로 마구 쏟아냈어요. 유튜브라고. 이 사람 월간조선 출신이었어요.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 전 기자. 네. 이해가 갑니다. 팩트 체크가 언제부터 중요한 그런 데는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다가 감옥 가셨어요. 네. 감옥에서 조금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동아일보사 채널A 이동재 기자, 피의자를 막 협박하다가 위협하다가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고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요. 아마 된장국에 반찬 나왔을 텐데 밥도 거칠고 지금 먹었어요. 시간 잘 맞춰줘요. 6시에 줬어요. 근데 까끌까끌 할 거예요. 구치소에서 앉아 있잖아요. 유치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오촌살인 사건 그 보도했다고. 오촌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안에. 그런데 수사를 안 했어요. 좀 이상해요. 그거 한마디 했다고 구속영장 쳐가지고 제가 수갑 차고 유치장 끌려갔었거든요. 그때 저녁에 막 쿡 나왔는데 못 먹겠더라고. 점심 때도 빵 주는데 빵하고 저기 콜라 줬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빨간 콜라가 아니고 다른 콜라였어요. 그래서 나는 콜라 바꿔줘 그랬더니 안 바꿔주더라고. 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안 먹었어. 저녁에 이제 잡범들이 들어오면서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들, 한 분은 두 분 다 구치소에 있어. 구치소에서 오늘 밤을 맡게 되는 우종찬 전 기자, 이동재 전 기자님. 네. 세상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팩트는 체크하자고요. 사실대로 하자고요. 비난 다 좋아요. 근데 사실을 기반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자 출신이잖아. 그렇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비트의 논평을 싣는 남자 래퍼 진봉.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패딩에 웃음을 싣는 남자 MC 패딩. 안녕하세요, MC 패딩 장원입니다. 네, MC 패딩 장원. 네. 굉장히 멋쟁이에요. 네. 말끔하게 말쑥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자켓을 입고 왔는데 오자마자 패딩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네, 들어오기 전에 갈아입었죠. 네, 제가 제 평생 라디오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했는데 의상 갈아입는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네. 0125님 34도 한여름밤 언제쯤 찾아올까요? 네, 패딩 장원의 새로운 패션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오늘 낮에는 32.5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패딩 장원 못 보는 건가 했는데 저녁 시간에는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제가 주식을 조금 하거든요. 종합주가 지수보다 이 온도, 기온을 더 열심히 봅니다. 네. 그러셔야죠. 네. 1928님 커피 오늘 제헌절이었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커피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거 지적하셨습니다. 딩동댕 커피. 6287님 제헌절인데 지금 택배 배송 중이네요. 새벽에 끝날 듯. 커피 무조건 드립니다. 3654님이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자꾸 기사 타이틀 이상한 유튜브만 대충 보시곤 이랬단다 저랬단다 하세요. 속은 저만 터지고 물론 설명도 제 몫입니다. 기자님들 제발 기사 좀 잘 써주세요. 그래서 이 코너가 있습니다. 어머님 전화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칭찬할 만한 추천할 만한 그런 거를 몇 개 이렇게 틀어주세요.
보세요. 그러면 연관된 유튜브로 이렇게 좋은 분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뜹니다. 고희정님이 패딩 장원의 자존심이 있는데 선풍기 갖다 놓으면 어쩝니까? 아니, 선풍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원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이러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거 이 정도 개인 장비는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취자님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들어오는 거를 다 보셨네. 장원이가 특별히 주문해서 가져온 겁니다. 네. 살아야죠 저도. 네. 일주일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그런 행복한 기사들 그리고 부끄러운 기자들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첫 번째 후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퇴직금은 못 받지만 연금은 받는다. 헤럴드 경제 윤호 기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 좀 해도 너무한 거 너무하죠. 예,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받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거나 얼마나 이상한 일이길래 기사를 썼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이건 가압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기자는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해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명이라면 또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해명을 할 겁니다.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쓴 거다. 그런데 이 기사만 딱 보면요.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일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돈 받는 게 문제다. 이걸 지적하려는 듯한 느낌이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제가 볼 때는요. 뭐 기사의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국민연금 낸 거 자기가 낸 거 자기가 받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좀 부적절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시면 본인은 그렇게 안 썼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사를 쓰면 과연 이 기사의 목적이 뭡니까? 무슨 기사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네. 고인이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세고 있습니다. 왜 기자들이 무슨 참사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자기네들이 왜 돈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하다가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선경제 제가 오늘 오다가 잠깐 들고 왔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비산면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책 광고를 하고 있는데 책 이름이 박원순 죽이기예요. 책 광고를 하는데 조선일보입니다. 자기네들도 뭐가 그렇는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죽이기 책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하단에 굉장히 큰 크기의 광고인데 아니 기자고 언론이고 그게 아니라 일단 먼저 인간은 됩시다. 좀 인간은 좀 그런 척은 합시다 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뭐하다 이제 성추행 신고하나 TBS 아나운서의 막말.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의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였어요? 네, 이 박지희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 아니 이분은요. 아나운서 아니고요. 네, 박지희 아나운서가 백선엽 박 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TBS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TBS 아나운서가 아닌지 자기네들도 알아요. 기사 보면 TBS 아나운서가 아니라고 프리랜서라고 썼지요. 썼는데 제목에다 TBS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해요. 막말이라고. 그러면서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서울시민 박 시장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들어줬다 얘기할 거고 서울시민으로 운영되는데 TBS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냐고 할 건데 박지희 아나운서 그래가지고 저도 TBS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래요.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고 이제 더룸이라는 프로그램 TBS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했던 발언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됐고 이제 그걸 기사로 쓴 건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처럼 박지희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노영희 변호사 관련된 논란을 이야기하다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건 더룸이고 더룸은 TBS에서 제작을 한다. 이러면서 이 논리 단계가 넘어갔는데 아까 조국 장관 명예훼손해가지고 구속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네. 어떤 제목에서도 조선일보 기자라고 안 썼어요. 전 기자라고도 안 쓰고. 그런데 TBS 아나운서, 자기네들이 조선일보가 TBS 아나운서가 아니라는 걸, 박지희 아나운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네. 근데 계속 씁니다, 제목에. 이게 0819님 무슨 논리예요?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건 있습니다. 박지희 아나운서의 발언의 부적절성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와 연관이 없어요. 이걸 또 자꾸 이상하게 엮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지희 아나운서의 발언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TBS 아나운서란 말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도 저는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분이 정말 프리랜서 아나운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또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시켜서 함께 이 기사를 쓰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말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TBS를 너무 강조해서 쓰는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실관계대로 얘기하자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비판한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인정할게. 그런데 팩트는 좀 따지자고요. 그렇죠. 팩트는 아니 조선일보의 기사를 한 번 쓴 사람 그리고 칼럼을 쓰는 사람을 가지고 조선일보 기자나 언론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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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에. 네. 미키님, 마키님 무슨 고구마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2956님이 TBS에서 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얘기합니다. 다음 기사로 갈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두 번째 후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사 제목을 읽기도 약간 저는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선엽은 이순신의 대한민국 버전이다. 조선일보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박수를 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근데 백선엽은 이순신의 대한민국 버전이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순신이다 얘기인 건가요? 이게 왜 근데 제목도 이상하게 달아놨어요? 네. 무슨 맞습니다. 내용이에요? 일단 이분이 백선엽 관련해서 저서를 8권이나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선엽 인터뷰를 오랜 시간 진행을 하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적어놓은 시론인데요. 이분이 네. 근데 자 이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군 앞잡이인 만주군에 투신했느냐 그 점도 생각해봤다. 일본을 향한 저항도 필요했지만 그 속을 잘 살펴 저들의 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도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우기 말이야? 위해 들어갔으니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저기 광복군 토벌하러 갔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 토벌하러. 네. 그리고 수도, 전기, 토목, 군사,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일본의 영향을 학습하며 재가정을 이뤄 오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룬 대다수의 한국인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게 전형적인 친일 옹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좋은 기술, 좋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다라는 논리죠. 3224님이 식민사관 아닙니까? 식민사관이네요. 얘기하네요. 맞아요. 예, 그거를 시론에 기사에 신문에 실린 시론에 떡하니 이렇게 써놓으면서.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은 여기 나옵니까? 그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10여 년 동안 인터뷰하면서 나는 그 얘기에서 이순신을 읽었다. 이게 이유입니다. 교수님.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나는데요. 식민사관을 지적하신 3224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글입니다. 아니
일제가 우리를 얼마나 억압을 했는데 그 밑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오면 그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실사고십니까? 아니 배우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 만주 토벌하면서 이게 간도 특설대라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 민족에게 또는 독립군에게 총을 겨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 글 쓴 분은. 근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얼마나 우리를 인격을 말살을 시켰습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열심히 배워온 것도 잘한 거라뇨.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그러면 억제받고 악업받고 통치하는 이런 사람들 밑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것 자체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배우기만 했으면 네. 친일파라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토벌하는 그런 부대에서 그런 부대에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순신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 모욕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들으시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로. 일본하고 싸운 목숨 걸고 싸운 예. 이순신 장군하고 어떻게 일본인 예. 앞잡이 친일파 백선엽하고 어떻게 이게 대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순신 장군의 연관을 시키면서 명분과 의리에만 집착하는 정치권과는 달리 실제하는 힘에 주목하면서 싸움터의 끝까지 남아 적을 상대했다. 이 싸움터의 끝까지 남아 적을 상대한 건 맞는데 앞부분은 틀렸어요. 그 싸움터의 끝까지 남아서 적이 누굽니까? 그렇죠. 일본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과 싸운 이순신 장군은 명분과 실리가 있고 의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군 밑에 가서 배우고 거기서 일본군의 앞장에 서가지고 우리 독립군에 향해서 총불을 겨눈 사람이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 이런 논리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가치님이 충무공 거북선 끌고 오시겠네 그러면서 애통해했습니다. 거북이 노래 들을까요? 아닙니다. 인순입니다. 사랑의 이순신대교. 사랑의 이순신대교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짜 벌떡 일어나겠어요. 그럼요. 네. 보아님이 아니 김호정 PD는 이런 노래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 이러는데 그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에요. 음악 프로 아닙니까? 네, 음악 프로에서 저희가 격조 높은 음악, 고품격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티브 C 님입니다. 웃겼어. 재밌으라고 쓴 기사야. 그런 글이야. 웃겼습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런 깊은 뜻은 몰랐습니다. 주세페님이 선인재단 비리는요. 백선엽 장군이 그 2천억대 건물을 강남역 바로 나가면 바로 출구하고 붙어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2천억대인데 아들하고 계속 소송했었죠. 내 거다 차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선인재단이라고 인천에 가장 유명한 사학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이 집안이. 근데 거기에 비리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재산을 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도된 것보다 재산은 수배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배우셨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볼까요? 네. 다음 후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주진우 기자님의 대단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 상가, 문상 이해찬 좌우의 주진우 정봉주, 조선일보 남지현 기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이름이. 이 조선일보 남지현 기자가 우리 주진우 기자의 광팬이신 것 같아요. 어떤 저는 살다 의자 팔걸이에 팔 올렸다고 기사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 네. 오후 1시쯤 이해찬 대표가 나타났다. 이 빈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가 식사를 하자 양쪽에 김어준의 낙검수 동료인 주진우와 정봉주 전 의원이 앉았다. 주진우는 한 팔을 의자 팔걸이에 걸친 채 환하게 웃으며 이 대표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팔걸이에 팔을 걸치지 그럼 발을 걸칩니까? 발을 올리고 얘기할까요? 너무 멋져 보였나 봐요. 아니요. 조선일보는 제가 옷 입고 나가면 패션 분석해가지고 기사 냈잖아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팔걸이에 팔 딱 올리고 환하게 웃으면 기사가 되는 그 정도 됩니다. 아마 다리 올리셨으면 아마 여기 특종 나갔을 겁니다. 단독 붙여가지고. 그렇죠. 나 참.
아니 저는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유명한 저는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함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사를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주진우 정봉지 두 분을 기사에 제목에 쓸 정도로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런 지면을 좀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상가에 가서 살짝 웃었다. 화나게 웃었대요. 화나게 웃었다. 그게 화나게 왜 기사가 되는 거죠? 아니 유명인이 가도 제가 볼 때는요 유재석 씨 가도 이렇게 기사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조선일보에서 제목에 이렇게 넣어주진 않죠. 8199님 질문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런 기사는 학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 쓰는 방법을 첫째는 제가 기사의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뉴스 밸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다시 배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기사 작성법에 어긋나는 그런 기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 기사가 뭐 어떤 의도로 작성이 된 건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려고 쓴 기사인지 뭐 어떤 공영성이 있는 기사인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 빈소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한 건데 의도는 읽힙니다. 어떤 의도인지. 근데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기사가 되는 이야기인가? 그냥 이 빈소에 누가 왔고 누가 화환을 보냈고 뭐 근조기를 보냈고 이런 것들이 이 기사거리가 되는 일인지 그냥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아 주진우 기자가 대단하구나. 네, 쉐입이 좋구나. 팔걸이에 팔만 올려도 너무 멋져 보이는구나. 좀 존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좀 의기소침했어요. 네. 제가 열심히 못하고 있나. 김어준에 비해서 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나. 나름대로 제가 삼성이나 다른 공이 있는데 못하고 있나. 근데 조선일보에서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슈즈라고 별명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슈퍼스타 주진우. 아이고, 슈즈. 네. 새로운 날님이 조문은 못 가고 궁금했는데 상갓집에 팔 거셨군요. 고마워요 기자님. 네. 네. 앞으로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는 그 본인의 이런 이 유명도를 생각하셔서 그럼요. 어디 가서도 의자에 팔걸이에 팔 올리실 때 항상 생각하시고 웃을 때도 내가 이 의자 팔걸이에 팔을 올리는 게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늘 고민하시고 팔걸이에 팔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살들의 추억님은 발 올렸으면 진짜 특종이었을 거예요. 막 그렇습니다. 아, 의자가 중요했던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0279님 이건 이상한 학설인데요. 이상한 학설 주셨으면 커피 드릴게요. 다음 기사로 가 볼까요? 예. 네, 네 번째 후보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자님상 네 번째 후보 제목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이재용이 말없이 올려놓은 버튼 7개 리모컨.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건 뭐죠? 어느 날 말없이 이거는 뭐죠? 네, 아니 일단 기사에서 이런 어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어느 날 말없이 올려놓은 이런 기사 제가 썼으면요. 데스크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기사라고 굉장히 서정적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호야님 댓글 달았는데 핵 버튼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의 위인전을 읽는 듯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생활과전 사업을 총괄하는 김현석 대표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줄줄이 이제 기사에 적어 놓으면서 이 김현석 대표가 그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과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TV 리모컨에 버튼이 많은데 이걸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버튼 7개짜리 리모컨을 책상 위에 슬며시 올려놓았다. 그걸 보면서 이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구나라는 걸 느꼈다라고 행사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기사에다가 무려 3페이지가 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걸쳐서 7개짜리 버튼 그 리모컨을 본인이 만드셨어요, 이 부회장이?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모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형? 그런가? 아니면 어디서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심플하게 가야 된다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 버튼 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냈고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찬사를 받았다고요? 네,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기사도 진짜 길게 썼어요. 정말 장문의 기사인데요. 9777님 시인 지망생이었나 봐요.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소영님은 이재용 주진우 동급 모든 일상이 기사화 이렇게 됩니다. 네. 교수님 이런 기사가 왜 계속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 보통 이제 그 주진우 기자 잘 아시겠지만 기사 중에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업의 지원을 받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긴 뭐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특수관계니까 조선일보 제가 볼 때 뭐 이분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를 느낄 만큼 너무 삼성 편에 서서 삼성의 어떤 뭐 잘한 점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무슨 위인도 아니신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 정말 이례적이고요. 이런 기사를 과연 국민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과연 위인전을 읽고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문단이에요. 맨 마지막 단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 지금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김 대표는 리더의 역할은 이러한 방향을 정하고 트렌드를 읽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전문 경영인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없고 빅 트렌드를 못 본다. 전문 경영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문 경영이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렌드도 못 읽고 경영을 똑바로 하라고. 아니 대주주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전문 경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경영의 최일선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제대로 세계 시장에 대응하라고 전문 경영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 경영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지. 이분이 뭐 전문 경영이 대주주입니까? 그런 거 못 읽고 나는 경영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해야 돼. 이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할이 바뀐 거 아니에요? 대체? 그렇죠. 그 다음 문장도 읽어주세요. 더 웃겨요. 그 다음 문장은요. 더 황당합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를 전문 경영인들이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려면 왜 전문 경영인 합니까? 아니 어려운 시기를 이기라고 전문 경영인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경영적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영입해서 전문 경영으로 앉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주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전문적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인을 데려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겠다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건데 전문 경영이 그걸 못하면 이분은 정말 스스로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꼴밖에 안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의 의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려운 시절을 전문 경영인들이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세습 경영인이 해야 한다. 이 얘기인가요? 그 말이에요. 세습 경영인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조선일보가 엄청 길게 쓴 이유예요. 제일 마지막 얘기에 있어요. 아니 근데 전문 경영인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아니 저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전문 경영인을 왜 데려오는 거예요 대체. 아니 주주들이 자기 그 이익 때문에 아니면 전문적 경영 능력이 부족해 전문 경영인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주 기자님. 이거 내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어느 날 진짜 이재용이 말없이 리모컨을 갖다 놨다. 이렇게 길게 썼는데 결국은 전문 경영 필요 없고 세습하는 사람. 최진보 교수님이 무슨 과 교수님이시죠? 신문과 신문방송학. 네,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전문 교수가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교수님 아드님이 잘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논리야. 그런 논리죠. 세습 교수가 잘할 겁니다. 편집장은 잘하다. 저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재용과 이 주진우 기자를 동급에 놓고 둘 다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리모컨을 제작을 했잖아요. 제작해야 기사에 나옵니다. 팔걸이에 팔만 올려도 기사가 되는 주진우 기자가 더 대단한 거지요. 제작하지 않아도 팔걸이에 팔만 올려도 기사가 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화양연아님이 버튼 3개짜리 리모컨 봤으면 오열했겠을 거예요. 7개 3개로 줄였으니까. 4918님 세탁기 앞에 쭈그려 앉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YDP님이 아밤주 기자상 뭐라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이렇게 YDP님 했는데 이분 고등학생이야. 공부 좀 해요. 근데 이거 뭐 인생 공부는 되는데 되는데 그렇습니다. 1156님 이번 주는 다른 신문사들 실망이에요. 조선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저 그 생각나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회사는 안 나오시거든요. 안 나오고 그렇죠. 집에서 혼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계속 보신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 데크라고 하나 비디오 기계를 안 쉬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계속 보니까 계속 보면 기계가 돌아가면 고장 나거나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사흘 나흘 계속 봤더니 기계가 뜨거워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천재적이다.
사흘날 이렇게 기계를 돌리면 뜨거워진다.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기사 썼던 적이 있었어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오늘의 1등은 누구? 사실 아깝게 2등으로 밀려난 삼성 기사는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아깝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부족합니까? 이 기사가 어떻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전문 경영인 안 되고 세습 경영인만 된다는 이 정도 게 갖고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아까 백선엽 장군을 이순신 우리 장군 영웅님과 비교했던 졌다. 조선일보 유광종 소장님 1등 당첨입니다. 네. 박수. 이거는 진짜 못 이겨요. 어떻게 못 이기죠. 이겨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여기다가 이어서 무겁게 공식적으로 준엄하게 시상식 거행하겠습니다. 상장 2020년 7월 3주차 지난주의 기자님상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유광종. 위 칼럼니스트는 언론의 역할을 뛰어넘어 창의력과 예능감을 동원한 독특한 기사로 아주 큰 웃음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17일 TBS 아닌 밤중의 주준입니다.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상은 유광종 소장님이 받으시고 조선일보에서 이재용 기사는 신춘문예로 보내자는 마키님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사는 어땠었습니까? 패딩 장원? 네, 저는 팔걸이에 팔 올린 주진우 기자 이야기가 상을 못 받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시상하는 동안 본인은 의식 못했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팔걸이에 팔 올렸거든요. 네.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조선일보에 제보하려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딩 장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